어떤 경우에는 아예 레셔널이라는 것은 그 좌표가 둘 다 K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좌표가 둘 다 K에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자 이제 K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파이나이트 필드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보통은 실제 전산이라든가 암호에 사용하는 것은 P가 소수인 것이거나 아니면 P가 캐릭터리스틱이 2인 경우 이 두 가지밖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리스틱이 2인 경우는 보통 익숙한 것, 그러니까 복소수라든가 실수라든가 그런 것보다 많이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덜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덜렁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물론 사실은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캐릭터리스틱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넌 싱귤러고 잔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왔다 이 다음에 빠진 단어가 뭐죠? 왔다 다음에 헬. 딱 빠진 단어가 왔다 헬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자 우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도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이제 큐빅이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이런 걸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괜히 테크니컬해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3차식 맞잖아. 3차식이죠. 3차식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변수 변환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U 더하기 V하고 U 빼기 V 그러고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 참 여기 조직위원장님이 이런 거 전부 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는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U3승으로 나눴습니다. U3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변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책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큐빅이면은 우리가 큐빅이면은 각종 작업을 다 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책에 나오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변수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루트 5를 집어넣어야 될 수도 있고 이 변수 변환을 하는데 이제 복잡한 숫자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큐빅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원래 주어진 필드 안에서만 변수 변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고 어떤 책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식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좋다. 우선 저렇게 바뀌는 건 알겠는데 그냥 식이 딱 주어지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저렇게 해낼 수 있느냐. 계산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려면 그냥 이제 짜증나고 이제 이런 것이 기계적으로 다 돌아가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선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 포장이 다 뜯어진 과자니까
그냥 아니라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큐빅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큐빅. 그런데 사실은 캐릭터리스틱이 2나 3을 생각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제너럴라이즈드 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물론 수학하는 사람은 캐릭터리스틱 0이다 하고 아까 간결함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하는 사람도 저렇게 된 식을 예를 들어서 모듈로 2로, 모듈로 3로 리덕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인석 교수님 하셨던 것처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제너럴라이즈드 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암호에 써먹어 보겠다. 타원 곡선을 나는 암호에 써먹어 볼래. 그때는 이제 아주 커다란 소수 P를 사용하거나 그거는 이제 물론 논문 쓰기는 좋죠. 근데 이제 실용성은 이제 거의 없죠. 캐릭터리스틱 2를 그러니까 바이너리 케이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이런 형태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여기 개수를 뭐 좀 A, B, C, D, E 이렇게 적으면 좀 좋아요. 거기다 A1, A3 뭐 아주 이상하게 붙여놨죠. 이거 외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Y를 예를 들어서 T3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T3승. Y는 잘못됐네. X3승. Y는 T3승. 여기가 X제곱인 X3승입니다. X는 T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T6승 나왔죠? 그 다음에는 T제곱 T3승. T6승을 만들려면은 T의 1승이 필요해요. 그 일이 여기 있어요. T6승을 만들려면은 3 더하기 Y는 T의 3승이라고 했죠? 3 더하기 T3승에서 3. 그래서 6이 나옵니다. 그 덧셈을 해서 모두 다 6으로 만들어 보세요. 6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 6, 4하고 T제곱 해서 4 더하기 2, 2하고 T4승 해서 2 더하기 4. 모두 다 6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인덱스의 그 의미를 이제 기억을 하세요. 혹시 여기까지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렇게 지저분한 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뜻하게 변했는지를 살펴봅시다. 2차 방정식을 풀 때 x를 이렇게 바꿨으면은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꿨으면은 방정식이 t제곱은 뭐 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2차 방정식 풀이의 요점은 1차식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바꾸면서 1차식을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을 풀 때에도 2차식의 개수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면은 t제곱함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 풀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아까 이인석 교수님 시간에 그거 봤잖아요. 2분의 1이 안 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캐릭터리스틱이 2다. 2분의 1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존재하는 필드에서는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3분의 1이 안 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3분의 1이 되는 데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법은. 그래서 2분의 1이 있으면은 여기서 y 제곱이니까 y의 1차식을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2분의 1이 없으면은. 그리고 또 2분의 1이 있으면은 3분의 1이 있으면은 요 이 x 제곱항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필드의 캐릭터리스틱이 그러니까 2가 아니다. 이 뜻은 2분의 1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2분의 1이 존재하면은 y 제곱은 하고 이쪽을 항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3분의 1이 존재하면은 이번에는 이 x 제곱항을 없애서 책에 흔히 나오는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캐릭터리스틱이 적어도 2하고 3은 아니다라고 그것을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우선 내일 할 것까지 쭉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내일 다시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거, 판별식의 의미라는 걸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뭐 이렇게 됐는데 판별식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제가 약 추가한 것입니다. 다시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시 나올 거예요. 판별식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중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3차식이 있을 때 그 판별식의 값은 이렇게 되거든요. 판별식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이 3차 방정식이 충분히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다시 한번 여기 갑시다. 자, 하원곡선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은 여기 3입니다. 엑셀 3승.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모든 타원 곡선은 이렇게 다 써진다. 캐릭터리스틱이 뭐가 됐든 간에 다 이렇게 써지고, 단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했을 때 디스크리미넌트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근이 없다. 그러니까 중근이 있는 것은 싱귤라 큐빅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중근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주곡선으로 이렇게 회귀가 됩니다. 퇴화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타원곡선 위에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점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뭐 보통 책에 보시면 이렇게 써봤을 거예요. 어떤 무한대점하고 이렇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점을 자, 우선 이런 걸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필드예요. 모듈러 3. 모듈러 3인데, 자, 이런 식을 보십시다. 이건 뭐야, 뭐, Z가 느닷없이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 2, 2를 대입하면은 이 식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 2, 1이 이게 솔루션이죠. 그리고 자, 여기서 y만 1이고 x하고 z가 0이면 그것도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프로젝티브 코디네이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전부 0 넣어도 이거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따지면은 수학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 0 넣는 거, 이거는 솔루션으로 안 칩니다. 전부 0 넣는 거, 솔루션으로 안 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파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간에, 수학 시간에 맨날 하는 겁니다. 호모지니어스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디그리가 얼마예요? 2 더하기 1, 3이죠? 여기도 3. 모두 디그리가 3이에요. 그렇죠? 호모지니어스라는 것은 모든 항의 디그리가 다 똑같은 경우에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십시다. 피타고라스 삼각형이죠? 자, 그런데 전부 다 2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야, 피타고라스 삼각형 또 찾았어 하고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나 이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13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여기 26의 제곱으로 나누면 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좌표를 전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2배 했다. 이거 새로운 거 얻었다고 안 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죠. 뭐 essentially same이라든가 뭐 essentially distinct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같다고 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거는 아예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다 전부 x, y, z에 전부 0을 곱해버렸어요. 그럼 0, 0, 0 나오죠. 그런 건 안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거나 이거나 같은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람다배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얘들 같은 거잖아요. 사실 같은 거죠. 2배 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얘들 본질적으로 너네 둘은 같은 애들이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은 이것이 프로젝티브, 그러니까 Z까지를 포함해서 프로젝티브 좌표로 쓴 타원 곡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이제 디스크리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되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피니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그러니까 Z가 0이에요. Z가 0인데 Z에다 0 집어넣으면 0, 0, 0. 그렇죠? X도 0이니까 0, 0, 0, 0. 그리고 여기는 0. 뭐야? 잘못됐네. 모두 0, 0, 0은 안 치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y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나죠. 만약에 파이나이트 필드가 캐릭터리스틱이 P입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P의 K승이에요. 이때 파이나이트 필드 여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프로베니어스 맵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X를 무조건 X의 P승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필드 오토모피즘이 되어서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주어지면은 대문자 F라고 되어 있죠. 어떤 식에다가 이 대문자 F를 적용하면은 그 식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필드 오토모피즘이니까. 그래서 타원 곡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어떤 맵이 생기죠. 타원 곡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맵.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이거 쭉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자, 원래 디오판테스의 경우로 보십시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보셨던 대문자 F라는 프로비니우스 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프로비니우스 맵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그대로 다 오른쪽에 0 나오죠? 0이 다시 필드 오토모피즘이니까 다시 0으로 가요. 그래서 또 다른 솔루션들이 그대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이나 유리함수로 적어내는 모든 형태의 식들이 프로비니우스 오토모피즘에 의해서 그대로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곡선 위에 있는 점은 각각의 좌표에다가 오토모피즘을 적용하면은 또 다른 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곡선 밖의 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곡선의 점이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개수 바깥으로 나가는 연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필드 K에서부터 시작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의 개수가 필드 K에서 왔다. 그리고 좌표가 K에 속하는 점들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연산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점들을 가지고 만드는 직선도 개수가 K 안에 있고 그것으로 얻어내는 3차 방정식도 개수가 모두 K에 있고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얻어내는 새로운 X좌표도 K의 원소이고 그리고 원래 직선도 개수들이 K에 있으니까 새로운 Y좌표도 전부 K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원래 시작했던 필드 안에서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예를 들어서 K에서 K로 가는 어떤 갈로아 오토모피즘을 생각했다. K 바깥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항상 K 안에서만 움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미분, 적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x 3승을 미분하면은 그냥 3x 제곱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의하면은 그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 하나도 필요 없이 모두 다 K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뭐 하다 보면은 재수없이 모듈로 3인데 뭐 3분의 1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Z를 도입했죠. 프로젝티브 포인트라고. 분모 1에 해당되는 Z를 도입했었죠. 그래서 Z가 0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캐릭터리스틱 3일 때 3분의 1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눗셈이건 아까도 뭐 나눗셈 한참 얘기했구나. 나눗셈이거나 혹은 뭐 필드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일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모두 다 원래 시작한 필드 안에서만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수학적으로 뭐 분석한다든가 할 때에는 이제 필드 원래 시작한 필드 바깥으로 나가던가 하겠죠. 하지만 그냥 이제 계산을 한다든가 할 때는 주어진 것 안에서만 다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